개딸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의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혁신위의 보고서 내용 중 권리당원의 비중을 2배에서 4배 정도 반영하겠다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논란입니다. 이른바 개딸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 보고서 중에 당무 기여활동 평가 항목이 신설 평가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한다. 비중 20점으로 다른 항목의 2배에서 4배. 당 지도부 선출 때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10% 증가시키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조간신문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일종의 당무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사실상의 공천 과정에서 이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이 작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유발 하라리가 쓴 책 중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인슈타인이 대수학,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 걸 잘 풀었나 못 풀었다는 거를 여론조사화하는 것과 같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매우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뭐 트롯이라든지 대중 부분도 전문가 투표권이 있고 일반 투표권이 있으면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한 사회가 지금 이 부분도 부결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체포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회에 승인받고 체포해 가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 당원들의 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민재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당론화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잖아요. 이것은 당 장악 업무와 다름 아니다. 강성당원들의 그게 민주적이냐? 저는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다수결이 다 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부분은 정말 정치 혁신과 거리가 멀다. 정말 진정한 정당은 유럽의 정당이요. 다 전략 공천하고 당 중앙의 권위를 갖습니다. 대의원 인빼기 하고 일반 당원들의 지지율이 높은 것이 마치 혁신이고 민주주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절반의 민주주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개딸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 물론 이제 혁신위의 보고서 내용에 불과하다라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개딸들에 대해서 유례 없는 유형의 폭력이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개딸 홍위병들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유례 없는 유형의 폭력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보는 우리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조금 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마치고 30분 일찍 의원총회 열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출발을 했으니까 법원까지 좀 금방 올 것 같아요. 지금 9시 44분 59초 지나고 있는데 차가 뭐 그렇게 막힐 시간 아닌 것 같은데 여의도에서? 여의도에서 오는데 별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올림픽대로로 올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서 잠깐 막혀서 보통 뭐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물론 이제 반포대교에서 법원 가는 길목이 좀 막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걸려도 한 25분, 많이 걸리면 정말 30분. 예, 왜냐하면 지금 출근 시간에 어떤 트래픽잼을 지났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사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의 운명의 시간이 저는 도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제 검찰과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 물론 일부 남아 있는 이제 백현동, 정자동, 대북송금이 있지만. 기소된 것들이 이제 차례차례 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법정에서 정말로 억울하다고 한다면 이제 이걸 밝힐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재판 자체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김문기 전 1처장을 몰랐다 이 내용하고, 근데 백현동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해 주는 데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뭐 요청을 했고 협박을 했다.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번 달만 지금 3번 있거든요. 근데 오늘 재판은 뭐 금방 끝날 거예요. 왜냐면 뭐 증거 인멸할지 이런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할 얘기를 뭐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음 재판부터는 이제 유동규를 비롯해서 관련된 증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예를 들어서 재판이 시작되면 거의 뭐 저녁 6, 7시까지 재판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다른 사건도 기소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이제 당무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자, 현장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지금 상황 그림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요. 많은 취재진들이 군집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자들도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연단도 좀 있고요. 반대 쪽 단체 등의 집회도 지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에서의 모습도 지금 들어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착하게 되면 이 안으로 통해서 법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곳곳에 길목길목에 저희 중계진의 중계 화면이 잡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앙지법 저 입구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지금 포토라인에 마이크가 설치가 됐어요. 기자 2명이 질문을 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격주 금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이기 때문에 격주 금요일마다 이 과정을 이제 되풀이해야 됩니다. 과연 뭐라고 답할지도 좀 보겠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고의적인 거짓 발언이다라고 기소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다른 혐의들에 비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는 빨리 판결을 내도록 공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도 다른 혐의보다 빨리 기소됐고 빨리 재판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 도착하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성 지지자들과 관련된 이야기 한창이었는데요. 오늘 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개딸들 동원령도 내려졌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제명인의 마을 등 온라인 커뮤니티 윤 검사 독재 정권과 맞서는 이재명 대표의 힘을 모아달라 서울지법 앞에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사건 번호를 공유하며 재판 방청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재판 방청을 간다라는 건 김관선 변호사님 어떤 의미인가요? 좀 뭔가 현장에서 응원하고 외롭지 않게 좀 마음을 보태고 뭐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일단 뭐 방청석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마음적인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마 저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치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피고인석에 뭐 서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방청객의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도 재판이 계속 있는데 아마 뭐 개딸들이 방청권이 사실은 방청석이 몇 개 안 돼요. 그 앞에 뭐 변호인도 뭐 상당히 많고 검사도 여러 명 할 건데 이제 방청석을 아마 막 추첨해서 배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 법정 자체가 이제 대법정이 될 가능성이 큰데 대법정, 중법정, 소법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대법정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방청석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경쟁이 있으면 아마 추첨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방청에 들어가서는 사실은 어떤 시위를 한다랄지 구호를 외친다든지 그런 걸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재판에 있어서는 그걸 어기고 하는 그런 방청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뭐 재판부에서 좀 주의를 많이 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적극 지지자들은 이제 그런 거 개의치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제 재판장의 소송 지휘의 여부에 따라서 재판 진행의 어떤 부드러움, 또 아니면 좀 약간 혼란스러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